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 내용은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효진의 진짜 변호의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네, 이 사건은 저희가 이제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던 피의자를 변호했던 사건이고요. 고소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두 사람, 즉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분과 그다음에 저희 의뢰인인 피의자 남성께서 사건 당일날 처음 만나게 됐어요. 서로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됐는데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의자가 자신을 2회에 걸쳐서 강간했다. 그런 사건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피의자가 자신을 화장실에서 한 번 강간하였고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또 한 번 더 강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서로의 신체적 접촉까지는 있었으나 성관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사실 까다로운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즉 내밀한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따져보는 사건이고, 그런데 내밀한 공간의 특성상 현장 자체를 녹화한다든지 그런 자료가 사실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모텔 내부에서는 CCTV가 당연히 없었고, 다만 이제 모텔에 서로 들어가는 과정이 찍힌 프론트에서의 CCTV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고소가 사건 발생 이후 2주 뒤에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저장 기간이 만료했기 때문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이었고,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잠깐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만남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나누었던 짧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주된 증거로 이제 제출이 됐었던 상황이고, 실제 이제 모텔 내에서 두 사람이 어떤 그런 신체적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술자리를 함께 했던 지인 중에 한 명이 피의자한테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잘 들어갔냐라고 하는 취지로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태연하게 전화 통화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리한 진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화 수바식 내역을 좀 제출했었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당시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 고소를 했는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다음날 피의자한테 연락을 해서 대뜸 하는 말이 나한테 왜 그랬냐, 이러려고 만났던 것이냐 라고 하면서 피의자가 자신의 어떤 혐의를 인정하는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그런 메시지를 바로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 고소인이 자신을 피의자한테 소개시켜줬던 여성 지인한테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봤던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전후 맥락의 고소인의 어떤 그런 태도로 봤을 때 결국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저희가 펼쳤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점들이 수사기관의 어떤 판단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모텔 내실에서 2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현재까지 제출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고소인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현저히 결여된다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던 것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경우가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기 싫어서 지웠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두 사람이 만나기 전부터 나눴던 대화, 그리고 반드시 그 이후에 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연락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가 자연스러웠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단서조차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건을 풀어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만약에 된다면 절대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 내용은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같은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러한 사건이 지금 있는데 경찰을 통해서 내가 확보를 요청 드릴 테니까 지우지 말고 보관해달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경찰관 분께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알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내용들, 주변 사람들의 진술들을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 중에 강간 사건 중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께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